윤석열이 옳았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14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스나를 타고요, 형님들. 후쿠오카를 출발해서 고도 5,000피트로 강원도 양양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정 안 되면은 동해 태백산을 타고 가기 때문에 태백산맥 위에 어딘가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한동훈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한동훈 이야기부터 가볍게 해볼게요. 자, 한동훈 난리 났습니다. 자, 한동훈 패거리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서로 지금 발 빼고 있죠. 몇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아주 극소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뭐 다들 지금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한망구들은 한동훈이 최고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형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동훈은 배지 떨어진다고. 자, 국민의힘 게시판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서브를 압수수색 당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배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이번 이해할 수 없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동안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그 보상을 받았으면 국힘을 탈당하고 주둥아리를 쳐닫고 있었어야지. 한동훈이 나왔으면은 자기가 배지를 달았으면은 무소속으로 주둥아리를 닫고 있었어요. 왜 이재명을 공격하냐고. 지금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국힘이 아니에요. 형님들 잘못 알고 있어.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손절하고 끄집어 내리는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즉, 한동훈을 파묘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는 거는 국민의힘이 입김을 넣고 국민의힘이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민주당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 새끼 배지 달아줬더니 어디 나를 공격해?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형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한동훈을 지금 끌어내리는 세력은 국민의힘의 장동혁계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이걸 명심하십시오. 자, 일단 한동훈에 대한 게시글, 한동훈이 써올린 게시글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고 그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현직 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에 대한 뭐 영장 청구가 되거나 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도주의 의혹이 있어 보여서 만약에 국회에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넘어온다면은 한동훈에 대한 불체포 특권 행사는 과연 국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날까? 나는 제 영장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뭐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 그런 거 가지고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냐마는 만약에 한다면은 국회에서는 무사히 통과할 때일 거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형님들 뭐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셔야 될 게 구치소는 형님들 가발을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훈은 아마 목숨 걸고 구속은 면하려고 해요. 물론 키높이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고무신 신어야 돼요. 키높이 고무신 안 됩니다. 여성용 고무신도 안 됩니다. 땅에 붙어있는 하얀색 고무신입니다. 왜? 구치소에서 무슨 양말을 신어? 형님 구치소 안 가봤구나. 저 형님 젊었을 때 모범생이었는가 봐. 보통 우리 10대 때 다들 구치소나 교도소 담장 한 번씩은 건의를 받지 않나요? 어쨌든 뭐 한동훈 측은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한동훈 화이팅 하세요. 예,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혹시나 걱정이 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봅시다, 형님. 그 전에 이재명 골프 회동 이야기 마무리 좀 지읍시다. 자, 원래 형님들 이게 이재명이가 잘 쓰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부 분열시키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 이간질. 그 이재명이 특기잖아, 이간질 시키는 거. 어쨌든 이제 얘네들 불러다가 뭐 개헌 이야기하고 뭐 이랬단 말이야. 자세한 거는 이제 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겠지만 이재명 말로는 협치를 위해서 불렀다는데 이거 협치 아니야, 이관계지. 이게 왜 이관계냐면은 형님들
형님들 봐봐. 자, 이재명이 정말 여야 협치를 원했다면은 양쪽 당대표를 불렀겠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민주당 당대표는 정청래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장동혁이야. 그지? 민주당 당대표는 자기를 싫어하면서 친명을 학살하는 정청래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동혁이란 말이야. 이 두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장동혁을 만나버리면은 장동혁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 당대표 입지를 훨씬 높여주는 일종의 이재명이가 마케팅을 해주는 결과가.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힘이 실리겠지. 그리고 장동혁은 분명히 거기서 할 말 하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장동혁은 분명히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가 아니고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딸 거란 말이야. 그 정도로 장동혁이가 바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라는 걸 위주로 인터뷰를 딸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 결국은 장동혁의 어떤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만약에 정청래하고 장동혁하고 같이 회동을 했다면은 정청래 같은 경우 지금 전당대회잖아, 민주당은. 그러면은 김민석을 밀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 정청래를 불렀다는 거는 오히려 이게 잘못해서 정청래 쪽으로 표가 몰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은 정청래하고 장동혁을 부를 수가 없어. 자, 김태호, 그 다음에 주호영, 박덕흠. 자, 이런 애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자,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재명과 골프 회동을 하고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야, 내가 이재명 만나가지고 부동산, 청년 정책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고스톱이 빨리 살려내라. 이런 거 강력하게 주장하고 왔다라고 말하는 의원 3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야, 이재명이 생각보다 어떻하더라. 야, 이재명 직접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야, 이재명이 이런 거 하려고 하더라. 쉽게 말해서 이재명의 스피커 역할을 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옛날 일본 앞제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부역자 중국의 스피커 하듯이 이재명의 스피커를 자처한 국민의힘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이 세 사람 이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흘렸을까?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흘렸을까? 비밀리에 이루어진 회동이 누구를 통해서 이 엠바고가 풀렸을까? 그리고 이들을 당황케 한 세력들은 누굴까? 그리고 이들을 당황하게 해서 얻는 건 뭘까? 이재명이 이들에게 내린 숙제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만나보니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더라. 그렇게 쥐새끼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더라. 쉽게 말해서 이재명에 대한 찬양을 하라고 만나서 숙제를 내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숙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청와대 쪽에서 흘린 거야, 기자단에게. 이미 2달 전에 공쳤어. 근데 그동안 이재명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찬양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흘린 거야. 그러니까 김태호 새끼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이재명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게 네가 할 말이냐 이 새끼야? 보수 정치인이라는 새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형사소송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거지. 야, 이재명 만나보니까 좋더라. 이재명을 찬양하냐 이 새끼야?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형님들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전당대회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이재명이 개헌하려고 한다.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지금 형님들은 솔직히 이야기해봐봐. 형님들 김민석이하고 정청래하고 당대표 전당대회에 붙으면은 형님들 압도적으로 김민석이가 이길 거라 생각해. 내가 갑자기 정청래 만만치 않다, 정청래가 될 수도 있다 했을 때 형님들, 와, 우짜 이번에는 감 없네. 우짜도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감 잃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왜? 언론에서는 김민석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언론에서, 방송에서, 종편에서 김민석이가 당연히 된다고 그랬어. 압도적으로 이긴댔어. 근데 형님들이 한 가지 광고한 게 있어요. 전라도는요, 이 전라도는 고질병이 있는데 전당대회 투표율이 존나 안 좋아요. 존나 낮습니다. 전당대회 투표를 안 해요. 근데 서울 경기는 투표율이 존나 높아요. 바로 이 차이란 거예요. 정청래의 조직은요, 지역 조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이쪽에 정청래의 지역구 조직이 정말 촘촘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이가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전라도에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민석이가 정청래를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야. 전라도 민심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정청래는
서울 경기 쪽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존나 여유 있잖아. 자, 형님들, 저는요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뻐꾸기들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제 방송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은 이 뻐꾸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그거는 제 방송 한 1년 전부터 시청해 보시면 뻐꾸기가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역주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형님들, 민주당 내에 있는 뻐꾸기들에 의하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정청래 캠프는요, 잘 들으세요. 정청래 캠프는 공무원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김민석 캠프는 어떠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고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정청래는 아침 9시부터 돌기 시작해서 오후 5시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데, 김민석 공장은 24시간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청래는 여유가 있다는 거야. 쫓기는 사람은 김민석이란 말이야.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왜 이렇게 하겠어? 이재명이가 반도체 팸도 갖다 꽂아주고 부동산 정책도 오늘 완화 발표를 하고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재명이가 밀어줘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삽질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왜 해? 뭐 붕어 IQ라니, 지금 형님들,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가 원한, 자, 제가 이게 전당대회 제일 처음에 한 달 전에 분석할 때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청래 대가리가 존나 스마트하다 그랬어요. 정청래는 머리가요, 학원 원장하던 사람입니다.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존나 스마트해요. 정청래가 생긴 거는 좀 억울하게 생겼지만, 제가 보통 유머러스하고 기자들에게 잘하고, 아니 그냥 사람은 좋아요. 정청래가 사석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상당히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청래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뭔가 약간 멀뚱멀뚱거리는 표정, 약간 입꼬리를 내리는 표정, 그 표정을 지었을 때 자기는 한없이 불쌍해 보인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정청래는 공격받을 때, 네거티브 당하고 공격받을 때 크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거 작전이야, 작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정청래는 자기의 외모를 100% 활용할 거래. 동정심. 정청래는 동정심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정청래에게 유리하다. 민주당에서, 아니 김민석계에서 정청래를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는 동정론의 표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김민석이가 이길 거라는 전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촌에 있는 할배 할매들이 청래 불쌍하다고 그쪽으로 표를 더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남이가 민석이 너무했네. 청래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청래를 저 정도로 까는 거는 그 시기 허재.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형님들. 어쩌면 정청래 연임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우짜야, 니는 정청래가 되면 뭐가 좋은데? 정청래가 이끄는 청나라가 지금 검경 수사권적, 즉 형사소송법을 개떡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내 말이야. 그걸 주도한 사람이 청나라 애들이잖아. 정청래가 당대표로 있어야지. 정청래가 당대표로 있어야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직접 보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청래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끊임없는 이슈가 되는 거야. 근데 김민석이가 올라와서 갑자기 대통령 뜻대로 이거를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전당대회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소신을 꺾었다. 근데 나는 내 진정성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거는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 이 형님들아, 이 답답한 형님들아, 지금 민주당 지지율 폭락이 딱 두 가지예요. 부동산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망상 제껴놓고 실제 지지율을 빠지게 하는 거는 부동산하고, 그리고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빠진 거는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예요. 이거 두 개 때문에 빠지는 거야. 이 두 개를 민석이가 야부리 털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재명 지지율은 다시 40% 후반대로 치솟을 수 있다. 근데 정청래는 목숨 걸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애들이야. 얘네들 때문에 저 보안수사권 폐지 잘못해서 경찰이 초동수사 잘못하고 기소 못하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풀려나서 누군가를 한 명을 죽였다? 그때 되면 이제 좆되는 거야, 민주당. 시한폭탄이란 말이야, 시한폭탄. 그렇기 때문에 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이 답답한 형님들아. 그러면은 김민석계라든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뉴 이재명은 분당을 할 수밖에 없어.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그럼 그 분당에 국민의힘에 있는 찌끄레기들, 쓰레기들, 한동훈 패거리들,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다 모아서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은 정청래하고 딜을 하겠지. 물론 정청래가 딜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몰라. 개헌에 대한 딜을 할 거고 국민의힘에 있는 쓰레기 잡동사니 새끼들이 기어나가서 그 새로운 제3당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지겠지.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셨습니까, 형님들? 이재명은요, 얻을 곳이 없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섭죠? 이게 정치인들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님들은 정치인들이 아이고 저것도 모르네 병신들 하면서 패널들의 그 새치혀의 농간에 선동당해가지고 저러니 국회의원 하지 저러니 저런 발언이나 하지만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카메라 앞에서 멍청한 척 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짬밥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에요, 형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